사실은 이게 김영삼 정부의 소위 세계화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, 영리병원 얘기가.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말하자면 경제부처의 그 방안이에요.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게 되고,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나 뭐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그 경제부처의 그 주장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대로 참여정부 때 결과적으로 나온 그 법 개정의 내용이나 그 영리와 관련 정책들이 사실 별로 내용적으로는 별 성과가 없었고, 또는 이제 좋게 말하면 잘 저지가 된, 그거는 이제 정부 내부에 그런 또 강력한 반대하는 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. 그리고 그 경제 관료들의 견해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. 계속 그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일도,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생기는 이 일도 경제 관료들이 또 자기들의 그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충분히 짐작을 하는데, 그 경제 관료들이 그 의료 영리화 내지는 사실은 뭐 교육 뭐 등등 노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금 이런 거 해서 소위 말해서 민영화라는 걸 대폭 진전시키고 싶어하는 경제 관료들의 그 견해 내지는 주장, 이거는 뭐 이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다 내놓을 거로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. 그거를 이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뭐 경제 관료들이 그런 걸 내놨을 때 그 이론지하에 거절했을 거고요. 이번에는 그때 그 참여정부 그 시기에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, 그거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던,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, 그 대선 공약 아까 얘기한 그랬을 때 이제 명확히 선을 그었거든요. 의료 영리화 정책 일체를 폐기했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, 그 방침을 또 그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했으면은 그 경제 관료들이 그런 제안을 내놨을 때 이론지하에 거절했을 거예요. 배경에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의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 관료들 입장으로 보자면 소위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, 또 나쁘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재벌들의 영향력 하에 경제 관료들이 움직이는 측면이 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력이 지금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. 김영삼 정부 이대 그게 그 새누리당 정권이건 민주당 정권이건 또 바뀌었건 할 거 없이 그런 이 경제 관료들과 또 뒤에 대기업 집단들의 영향력이 계속 지금 한 20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. 소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담론 이후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옳고요. 그렇죠. 저 지난번 일요일날 기자회견문에 표현하기를 그게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. 이제 이런 건데요. 참여정부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정책이 나온 거죠, 상대적으로. 예를 들어서 뭐 법인 약국 이런 건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. 그 다음에 무슨 연리병원 자율사건 그런 꼼수는
그때까지는 그런 꼼수는 없었고 무식하게 또는 단순하게 그 이제 그 병원을 병원이 좀 경비화되는 것이 직접 네. 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부대 사업도 여기 들어 있는 거는 이게 병원 안에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이거는 의료를 늘리는 동인과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이 사업 중에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건 사실 장례식장인데, 그렇죠, 장례식장이죠. 장례식장이 있다고 한들, 그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한들 의사가 그러니까 좀 돌아가세요.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. 의료 분야와는 좀 네. 거리가 있는 네, 사업인 그러니까 거죠.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. 그게 이제 의료와는 관련이 없는 이렇게 이거를 그 한계를 지은 게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부대 사업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의약품의 개발과 판매, 뭐 의료기기의 개발과 판매, 화장품의 뭐 판매, 무슨 뭐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목욕탕, 목욕, 온천 뭐 이런 서비스가 왜 들어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 특히나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이거는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건강식품 등등은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의료 병원 이제 비영리로 되어 있는 병원에서 이것과 관련한 과잉 진료가 이제 유발될 수 있죠.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도 이게 건강보험 적용되는 게 있고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간병비, 뭐 병실차액, 그 다음에 선택진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비급여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의료와 연결이 돼서 과잉진료가 또 일어나면 제2의 비급여 같은 부분이 또 생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큰 차이죠.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이게 참여정부 때 생각했던 거는 문자 그대로 이게 오벽지 네. 또는 뭐 교도소 이런 곳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전문가가 거기 의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의사가 이제 그 실력 있는 큰 병원의 의사와 원격으로 통화해가면서 여기 있는 환자의 진료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 생각만 했었던 건데 지금 내놓은 그 정부의 원격 진료는 핵심이 그게 아니고 초진부터 이게 그 환자를 집에 있는 환자를 이 의원급의 그 의사가 이렇게 그 전문가의 매개 없이 그냥 직접 한다는 거죠.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고혈압, 당뇨병 또 무슨 만성 정신질환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나 그 우울증 이런 약의 투약을 그걸로 한다고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고혈압, 당뇨병 환자가 50대, 60대, 70대 이렇게 되는 그런 환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그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해서 이런 데다가 입력을 하고 이거를 카톡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어떻게 그걸 하냐 이 말이죠. 그리고 뭐 장애인 진료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 더더군다나 장애인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. 그런 말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얘기는 그러려면 장애인 진료 같은 거는 방문 간호사라도 좀 더 채용해서 장애인의 집에 가서 그 장애인의 얘기를 이 간호사가 듣고 의사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하는 모델을 하겠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이게 정말 의료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통신료 먹을 욕심이 하는 거냐 또 그 기계가 또 게이트웨이라는 기계를 하나 이게 그 랩탑 같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팔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정말 의료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 회사를 그 산업자본을 위해서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
절도가 없는 거다. 이거는 아무런 그 자제력도 모두 다 버린 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상업행위를 하라고 그 종용하고 그 조장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의료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. 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이거는 이 의료영리화 정책이나 오늘 주제는 하지만 기초연금 또는 각종 지금 보건복지 공약이 어긋난 거 이런 거를 바로잡는 힘은 이거는 여론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고요.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거에 그 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또 민주당만 몸부림을 쳐서 되는 일은 아닌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좀 여론을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뭐 민주당이 그 집권을 했어야 이걸 제대로 지금 이끌어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워낙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커서 이제 그런 점이 있지만 또 그 실책은 실책대로 하고 또 이제 지지는 지지대로 하고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